안녕하십니까. 청주에 있는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반월상 연골이라고 물렁뼈가 있지 않습니까? 반월상 연골에 생기는 견열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은 흔하게 우리가 물렁뼈로 알려져 있죠. 무릎에 위에 뼈하고 밑에 뼈 사이에 놓이게 되는 연골을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동영상에서 위쪽 뼈와 아랫뼈 사이에 그 가장자리로 하얀 연골 성분이 있어서 이것들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데, 기계로 치면은 베어링 같은 역할,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반월상 연골이 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의 기능을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은 그 위에 뼈하고 밑에 뼈의 그 모양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그 가장자리로 반월상 연골이 놓이게 되면서 기계로 치면 베어링 같은 역할과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모양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연골이 놓이게 되면서 베어링 같은 역할로 관절을 모양을 유지해주고, 또한 그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면서 체중이 실렸을 때 직접적으로 뼈에 스트레스가 갖지 않고 연골로 분산이 돼서 관절의 그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반월상 연골에 스프링 같은 역할과 베어링 같은 역할이 갑자기 없어진다면은 관절은 급속하게 연골 손상이 진행이 되고 염증이 올 수가 있게 되겠죠. 반월상 연골은 특히 이제 내측의 연골에 이것이 많이 생기는데, 앞쪽과 뒤쪽에 있는 뼈에 연골의 앞뒤가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일정한 장력이 유지가 되면서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 반월상 연골의 견열 파열은 내측 연골의 뒤쪽에서 부착 부위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표시 부위가 있는데, 무릎 안쪽 연골은 이 뒤쪽과 앞쪽에 뼈에 부착이 되는데, 보통 이제 견열 파열이 됐을 때, 반월상 연골의 그 견열 파열이 됐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소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다면은 본인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이런 그 상황이 됐을 때 쉽게 진단을 하거나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처음에 다칠 때는 쪼그리고 앉거나 아니면 버스에서 내려오거나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갑자기 오금 쪽에서 뜨끔하면서 끊어지는 통증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한동안 이게 좀 걷질 못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고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는 오금 부위를 많이 아파합니다. 처음에는 며칠 이제 오금 부위가 아프다가 이것이 이제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무릎 안쪽 통증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런 경우 되면 이제 염증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릎이 붓고 물이 차서 예를 들어 물을 뽑았는데 물이 20, 30cc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의 견열 파열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반월상 연골이 견열 파열이 되어 있는 동영상인데, 뼈의 부착 부위에서 완전히 나무나 풀이 이렇게 땅에서 뽑히듯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연골의 기능이 이제 갑자기 없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절 안에 염증도 생기는데,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견열 파열이 되고 몇 달 지난 분에 견열 파열이 되는데, 이미 이제 끝에가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무릎에 물이 차면서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면은 관절에 있는 뼈 연골도 손상이 오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다치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 한 5, 6개월 정도 지난 분에 실제 그 동영상 사진이 되는데,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다 너덜거리게 떨어져 있고, 심한 부위에는 밑에 있는 뼈가 노출이 될 정도의 관절염이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반월상 연골 견열 파열이 되고 이렇게 관절염까지 진행이 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예를 들어 퇴행성이다. 그러면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10년, 20년 지나면서 조금씩 나빠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절염이 되는데, 이 견열 파열로 인한 관절염은 급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단하고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진단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하는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 가지고 진단이 사실 안 되고요. MRI를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제 검사 단계부터 의사가 이 환자는 혹시 견열 파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 MRI에도 찍고 진단을 하지 않으면은 잘 진단이 안 되는 경우를 저희는 가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열 파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RI 찍었지만은 견열 파열에 대한 진단을 못 받는 분들도 저희는 종종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무릎을 이제 쪼그린 상태에서 오금 쪽에서 뜨끔하면서 심한 통증이 있어서 주저앉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오금 부위가 아프다면은 이 견열 파열을 의심을 하고 그걸 또 병원에 가서 진찰하거나 진료받을 때 의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MRI 사진인데, 이쪽 좌측에 있는 그 원안에 보면은 연골이 이렇게 뼈의 부착 부위에서 하얗게 떨어져서 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MR 사진을 찍어낼 수만 있다면 비교적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연골에 골 부착 이미지가 되는데, 이 부위는 지금 검게 보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그 틈이 하얗게 보인다면 견열 파열을 진단을 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의 견열 파열을 뭐 일부러 이제 뭐 방치하는 분은 없겠지만, 진단이 더디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원치 않게 이제 뭐 6개월, 1년씩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이제 견열 파열 초기에 진단을 내려드렸는데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바로 치료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한 1년 뒤에 온 분이었었는데, 1년 전과 1년 후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면 무릎 안쪽에 뼈의 간격이 완전히 좁아져서 딱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붙어 있다면 연골은 다 닳아서 없는 상황이 되고 인공관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주 심하게 그 병이 진행이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분 나이도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40대 후반 여자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큰 문제죠. 만약에 이렇게 방치가 된다면 실제 관절경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연골이 다 너덜거리게 해져 있고 뼈가 노출돼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연골 파열이 된다면은 관절경 수술, 내시경 수술을 해서 뭐 다듬어내거나 꼬매는 정도로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절골술이나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뭐 연골 파열이지만 이것이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릎에 있는 반월상 연골의 견열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계단을 내려오거나 뭐 쪼그리고 일을 하다가 오금 쪽에서 통증이 있어서 심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무릎이 붓는다, 물이 찬다, 그런다면은 반월상 연골 견열 파열을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